공증 전문 변호사 안경재입니다. 오늘은 용역대금이나 밀린 물품대금이 있을 때 효율적으로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역대금이나 물품대금은 거래처와 발생한 것이어서 대금을 밀린다고 바로 법적 조치를 하기에는 인간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 어떨까요, 변호사님?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대로 하자 이런 말 좋아해요. 어때요? 그렇죠. 약간 그런 말이 있죠. 그렇게 하면 이제 싸움이 되죠. 근데 네. 거래처라는 게 되게 그냥 무관계한 게 아니라 꽤 친밀한 관계죠. 네. 그래서 법대로 바로 진행하는 건 문제인데, 사실 더욱 문제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주겠다, 받겠다 이런 말만 하다가 밀리다가 나중에 정말 돈을 주지 않아서 돈 달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그때 그 채무자들 태도가 바뀌는 거 아세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바뀔까? 이렇게 바뀌어요.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돈을 주겠다고 했다가도 나중에 정작 돈을 달라고 했을 때 갚기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갚겠다고 했다가 안 갚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보면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등, 용역이 제대로 안 네. 됐다는 등, 이런 게 또 다툼이 돼요. 네. 그러면 그때는 공급한 쪽에서는 물건을 제대로 줬는데 그러면 이제 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그런 거를 본격적으로 다투면 감정적이 되고 싸움이 심화되더라고요. 좀 돌변하는 그런 경향이 네, 그렇죠. 있네요. 그래서 거래처와 관계도 유지하면서 밀린 대금 확보하는 방법이 있나요? 저한테 이런 질문 하라고 하신 거 보면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래도 베테랑 변호사잖아요. 방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네.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거래처와 매너, 관계를 지킨다. 두 번째, 그렇지만 법률적으로 받아내는 정확한 방법을 한다. 이 경상도 말로 단디해라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네. 일단 첫 번째는 되게 이런 경우에 물품을 공급했거나 용역을 완료했기 때문에 채무자 쪽에서 돈을 갚겠다고 얘기는 해요. 그러겠죠. 네네. 그런데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갚을 거냐, 언제 갚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일단은 구체적으로 채권자가 구체적으로 할 것을 좀 그쵸.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유도하면 또 해요. 네. 또는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2천만 원 갚고 그 다음 달에 2천만 원 갚고 그 다음 달에 2천만 원 갚아서 3달 동안 6천만 원 갚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때 채권자가 아량을 좀 더 베푸는 거예요. 사람 실수도 있으니까 1,500만 원씩 4달 갚으라든지, 아니면 한 달 뒤가 아니라 2달 뒤에 2천만 원, 3달 뒤에 2천만 원, 4달 뒤에 2천만 원 갚는다든지. 그래서 채무자가 제시한 것보다 더 여유 있게 갚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짐작이 돼요? 그쵸. 약간 여유 있게 해준 다음에 공증을 하자라고.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여유 있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공증하자 그러면 공증을 서줄까요? 안 서줄까요? 돈 갚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공증을 하겠다고 하고. 네. 네,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돈 갚으게 의사가 있는 사람은 공증을 해줄 테니까 공증을 하면 되고,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안 한다고 하면은 약간 돈 갚을 생각이 원래부터 없는 그쵸. 느낌이 나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더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소송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래도 또 소송이 만사는 아니니까 이런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어요. 사실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금에다가 가압류를 한다든지, 그럼 돈이 묶이죠. 네. 그 다음에 그 채무자의 또 다른 거래처, 네. 거기 받을 돈 같은 게 있으면 거기다가 가압류를 하면 그 채무자의 다른 거래처와의 신뢰관계가 깨지겠어요? 안 깨지겠어요? 깨지죠. 네. 여긴 돈도 안 줘서 네. 압류도 당하는구나. 이래서 믿을 수 있을까? 믿지 못하죠. 네. 심지어는 많은 계약서의 경우에는 압류당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계약서를 보통 쓰기도 해요. 그리고 아주 효율적인 방법도 있는데, 카드 매출에다 가압류를 하면 현금 거래가 다 중단돼 버려요. 그런 방법도 그래서 있군요. 네. 그런 방법을 하라는 게 아니라, 공증 안 써주면 우린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은연중에 비치면 이제 상대방은 압박도 받는 거죠. 그죠? 네.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우리 일반적으로
당근과 채찍.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너 좋게 상대에게 네. 충분히 기회를 주고 평화적으로 해결하지만, 근데 거기에 안 따르고 합리적인 방안에 안 따르면 그런 걸 그냥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쵸.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공증을 만약에 받겠다고 해서 하면은 예.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한 제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그 공직문서에 강제 집행을 승낙한다라는 문구를 기재에 보통 해놔요. 그렇게 되면 일반 차용증이나 뭐 물품 대금 지불각서 같은 경우에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어떻게 돼요? 그걸로 바로 상대방 재산에 집행을 할 수는 없고, 그걸 증거로 해서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그 판결로 상대방 재산에 압류를 하든지 경매를 하든지 이런 걸 강제집행이라 그래요. 네.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넣은 그 공직문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판결 절차 없이 바로 그 공정증서로 압류나 경매 등을 할 수 있어요. 효력이 굉장히 세네요. 강력한 거죠. 네. 두 번째는 이런 권리들,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은 대개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소멸시효가 1년 내지는 3년으로 단기 소멸시효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그 기간에 돈을 못 받아내면 권리 행사할 수 없는 단점이 있는데, 그 공정증서를 하면서 거기에 준소비 대체 약정, 이건 뭐냐면 용역대금이나 물품대금을 빌려준 것, 돈, 차용금에 준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면 소멸시효가 차용금만큼 길어져요.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이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으로 늘어나는 장점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뭐 있을 것 같아요? 분실 위험이 없다는 거? 그쵸. 우리 공증창고에 문서 몇 년간 보관한 줄 알아? 이런 문서? 10년 보관해요. 10년 보관하니까 만약에 분실하면 네. 우리 사무실에 오면 저희가 재발급하시죠. 굉장히... 저번에 우리 금고 네. 저거 규정이 있는데 벽 두께가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저 벽 두께요? 응. 모르겠어요. 금고 벽 두께 10몇 cm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불 나오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단열재도 고온에 견디는 거, 저온에 견디는 게 있고요. 네. 양쪽으로 아주 두꺼운 철판이 있어서 아주 보관이 굉장히 안전하네요. 우리 그래서 내 금고 관리 철저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엄청 철저히 하고 있죠. 그러고 있죠. 네. 근데 저 공증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돈이 더 많이 들면. 그렇죠. 소송을 하면 변호사 비용 말고도 법원에 내는 인지대라는 게 있고 송달하는 송달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인지대가 대략 한 0.5% 정도 돼요. 네. 근데 공증 비용은 0.3% 조금 넘어요. 그리고 상한이 있어요. 네. 금액 300만 원이 상한인데 한 10억 정도 되면 300만 원 되겠죠. 1000억 해도 얼마요? 300만 원. 우리 너무 네. 짜죠. 1000억인데. 그렇네요. 그래서 1억이면 32만 8천 원, 2억이면 62만 8천 원 이런 비용이 들어요. 그러면 공증을 하려면 이제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당사자들이 신분증하고 도장만 갖고 오면 돼요. 도장은 인감도장 아니어도 돼요. 막도장도 돼요. 막도장도 되고요. 예. 법인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도장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법인은 좀 다른데요. 법인은 일단 법인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법인 등기부를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인 대표 신분증, 그 다음에 법인인감. 여기 법인인감은 꼭 인감도장 아니어도 돼요. 사유인감이어도 돼요. 예. 네. 그렇게 갖고 오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 공증 내용을 미리 준비가 또 되지는 않나요? 지금 강제 집행되는 공정증서는 본인들이 내용만 정하면 공증사무소에서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작성해 주기 때문에 신분증과 도장,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에 법인 등기부 등본만 가져오면 다 알아서 작성해줘요. 저희 쪽에서 다 알아서 그냥. 그렇죠. 그러면은 밀린 대금이 있다면 이제 지읒게 공증하도록 유도를 좀 해야겠네요. 현명하겠죠? 채권자님들이. 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어요. 오늘은 밀린 용역대금이나 물품대금을 관계를 해치지 않고 원만하게 그치만 단호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